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 시험 실무종합 모의고사를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회치 한번 또 들어가는데 역시 이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3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분류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가보시면 자, 일단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이 있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예방, 그다음에 뭐죠? 진압. 진압은 뭐예요? 발생했죠. 그러니까 타이밍, 발동 시점에 관한 이야기다. 됐고, 두 번째 가보면 행정경찰과 사법작용 있죠? 그럼 목적이죠. 목적과 임무. 그래서 이쪽은 범죄,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어떤 예방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안경찰과 행정경찰은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독자성 이 부분 따지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했다 있는데 실질적이 아니고 질서나 봉사는 뭐다? 형식적이죠. 형식적. 형식적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실무종합 문제가 조금 짧아가지고 몇 문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찰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공무원법상 의무. 자, 그래서 어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그러니까 경찰관도 국가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는데, 자, 그리고 적절한 거네요. 적절한 옳은 걸 찾는 거죠. 첫 번째 가보면 공무원의 뭐다? 직무상 의무가 있네요. 일을 하면서 의무가 있는데 직무전념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법령 준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그다음에 비밀 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복종 의무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있고요. 자, 비밀 엄수의 의무 있죠? 이건 직무가 아니고 신분상의 의무가 됩니다. 자, 신분상 뭐가 된다? 의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 두 번째 가보면 자,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 얼핏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느 법에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이거 국가공무원법에 없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건 아니고 뿐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국가경찰과 자, 국가경찰과 자치활동의 조력 및 조직 및 자, 국가경찰과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줘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공무원은 공무의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3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이 종교 중립의 의무를 위배하는 직무상의 명령을 했다. 그러면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 얼핏 보면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죠.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는 얘기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된다? 바로 어떤 법이냐? 근거법도 이제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법규명령은, 그러니까 법규니까 이제 뭐죠? 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재판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원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그죠?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훈령과 직무명령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훈령이 있고요. 근데 훈령이라는 건 규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직무명령은 그 순간순간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당해성만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가보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경찰관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했는데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어요.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자, 뭐다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냐면 이 행정규칙이 어떤 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동시에 위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안 돼 있으면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 뭐다? 징계 사유가 될 뿐이죠. 징계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보면은, 자, 권한의 위임이란, 자, 이제 뭐다, 어떤 권한을 내가 해야 되는데, 뭐다, 하급관청에, 자, 뭡니까? 이전을 하는 거죠. 권한의 뭐다? 전부를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쭉 해서 위임의 범위에는 뭐가 된다? 제한이 있죠. 포괄적 위임은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를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이 된다.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은 자, 수임관청의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의 효과가 계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자, 뭐다? 피대리관청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 대리권을 준 곳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원칙적으로 의무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지만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법정대리는 법률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대리는 자기들끼리 위임을 하는 거니까 한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복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자, 의무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일단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이다. 자, 이제 규정들이 많이 나오죠. 자, 내용 읽어봅시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공금 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근데 100만 원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300 있죠? 300. 그래서 중징계는 중이니까 이제 스파르타 300이 되는 거죠. 자, 됐고 징계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권자가 부임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 직원에게 대한 실제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책임을 감경하여 징계 쭉 해서 묻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3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면 끝났죠.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3번 가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자,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자,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자, 뭐다 2단계가 아니고 1단계. 1.5배 보통 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올려야지 2배까지 가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의무 위반 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러면 과거의 모범공무원에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감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다 징계를 받아도 과거의 일반적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선발된 적이 있다. 그럼 감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자, 뭐다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감경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승진 임용 규정. 승진 임용 규정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내가지고 첫 번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 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을 줄인다 이거죠. 왜냐? 이런 교류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승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찰 공무원이나 적극 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 공무원은 2년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까지만 해주는 거죠. 너무 많이 해줘도 곤란하죠. 그래서 2번 됐고, 그다음에 3번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한다.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력 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장, 순경의 기본 경력은 평정 기일부터 최근 1년 6개월이고 그다음에 초과 경력은 6개월이다. 있는데 초과 경력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2번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3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적절한 거 돼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징계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당연히 적절한 거 맞는 얘기죠. 설명서 써줘야죠. 내가 왜 징계받는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징계 처분으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죠. 자, 됐고, 세 번째, 경찰 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지 맘대로 고르는 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됐고, 네 번째,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자, 특단의 경우는 원징계 처분보다 중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 있는데 애초에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한 징계 결정을 못 해요. 이걸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맞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보도록 하죠. 행정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있네요. 자, 신뢰보호 원칙 내용에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첫 번째, 이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뢰보호가 뭐냐면 국민의 인권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득권 보호와 좀 관련이 있죠. 다음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무효를 따지는데 자, 이제 중대하지 않으면 취소, 중대하면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처분을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수로 뭘 했습니까? 정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지로 했으니까 신났죠? 근데 단계가 올라가니까 취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하게 되니까 이게 신뢰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자, 신뢰의 대상에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원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인데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에 나오잖아요. 행정법. 그러면 헌법재판 위헌 결정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공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아니고 법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는 거죠. 약간의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어떤 신뢰 원칙하고는 관련이 없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직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18번 가 보시면은 자, 일단 공직 분류 해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내용 있죠? 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1번부터 들어가 보면 적절한 거 해 가지고 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번 내용 있죠? 자, 첫 번째부터 이제 가 보시면 옳은 거네요. 계급제는 인간 중심의 분류 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 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계급제라는 것은 뭐가 된다?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 일단 등장하는 거 일단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2번부터 가봅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유용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됩니다. 직위마다 분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면 자, 계급제는 충원 방식에서 폐쇄형을 채택하여 인사 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어 인사 배치에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폐쇄형에서 폐쇄형이기 때문에 계급제는 자, 쭉 해서 융통적인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인사 배치에 비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반대로 설명이 돼 있네요. 자,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자,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 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맞다. 근데 자, 뭐가 됩니까? 단점으로 직책에 따른 전문화가 돼서 업무와 협조에 곤란하다. 직위를 분류해버리니까 협조가 곤란한 거죠. 다른 식구처럼 되니까. 그래서 18번째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예산제도가 있네요. 예산제도. 그래서 첫 번째 영기준 예산제도. 영기준 일단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기준인데 보시면 자, 정부 지출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하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 뭐다 쭉 해서 부족이 있는데 요게 나와 있죠. 근데 영기준 예산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쭉 해서 성과 파악이 신축성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 신축성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게 됩니까? 품목별이죠. 품목별. 딱 정해놔 버리니까. 품목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주 예산 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 지향성을 주도한다. 그래서 성과주의가 뭔가 일을 집중할 때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거죠. 세 번째 품목별 예산 제도는 정부 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 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품목을 하면 딱딱 품목이 정해지니까 그 기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기획예산 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기획을 해버리잖아요. 탑다운이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22번 가보겠습니다. 또 경찰 예산 있죠. 첫 번째 가보시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편성한 예산은 수정이 아니고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 2번 준 예산이 있죠. 준 예산은 이제 예산이 의결이 안 되면 전년도에 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와 경찰 관서의 우지, 쪽에서 기본경사 이런 데 쓰라고 준 예산이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세 번째로 가보면 관서 운영 경비는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은 관서 운영 경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서 운영 경비는 처음부터 그 공무원, 그 사람 한 명한테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일단 3번이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 있고,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먼저 배정이 안 되면 안 쓸 수 없죠. 국가 예산은 철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배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배정이 안 돼 썼다 횡령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또 24번을 가보겠습니다. 경찰 조직 편성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적절한 거죠. 첫 번째에서 계층제의 원리는 지휘 감독을 통해 조직의 질서와 통일을 확보하지만 무리한 적용으로 구성원 간의 인과관계 저해, 기관장의 독단화 등으로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자 통솔범위의 뭡니까?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조직의 역사, 그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 관리자의 리더십, 부하의 능력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데 통솔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 역사, 발달, 리더십, 부하의 능력, 정비례하는 거죠. 정비례 됐고 그 다음에 전문화와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죠. 높아지고 높아지는데 정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네요. 자, 원칙은 한 사람의 장과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말한다 했는데 명령 통일이 아니고 통솔범위의 원리다. 통솔범위 원리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27번. 자, 실종아동 및 쭉 해서 있네요. 첫 번째 가보시면, 자, 경찰관서의장은 쭉 접수하면 24시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거 더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바꿨죠. 지체 없이로. 시간을 저희 최대한 빨리 하는 거죠. 이제 뭐 실종아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보면,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 등 해가지고 있는데 쭉 해서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포함이 아니고 제외되죠. 그렇죠? 그래서 쭉 해가 범죄로 인한 실종아동 이러면 뭡니까? 요청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보시면은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계없으면 일반이잖아요. 그럼 신고는 없죠.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맞다. 이런 얘기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폭력 범죄가 있네요. 가정폭력 범죄는 이제 가정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건데 주로 이제 어떤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명예훼손 뭡니까? 싸움하다 명예훼손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물손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간도 친족관계 있을 수 있는데 자, 약취인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납치잖아요. 자, 식구끼리 납치 안 해요. 감금은 가능해요. 근데 요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식구끼리는 납치하지 않는다. 가두면 가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자, 스토킹 쭉 해가지고 잠정조치라는 게 있네요. 그럼 잠정조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시조치가 있죠. 그래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급하면 임시조치, 잠정적인 조치 나중에 이제 뭔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여기까지가 임시조치예요. 그 다음에 잠정조치는 요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 경고,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그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의 인도. 근데 물론 피해 인도하니까 동의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현장에 출동하면 임시조치 하는 거죠. 임시조치가 아니라 응급조치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렇죠? 응급조치군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순간 착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현장에 출동하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범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그 다음에 피해자 쭉 해가지고 100m인 접근금지.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인 조치가 되는 거죠. 임시조치. 그래서 잠정적인 조치가 임시조치죠. 임시조치.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및 경찰 비상 업무 규칙 적절한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자,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 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포상휴가는 10일이다. 15일은 줘야 되는데 일단 규정이 그렇다.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근무자, 철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 1일에 휴무를 허가해야 된다는데, 철야가 아니고요. 원래 밤새도 근무하니까 공휴일. 공휴일 근무했으면 남들 쉬는데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가보면 비상근무 의료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 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쭉 해서 현장에 유치한다 했는데 의료가 아니고 가포입니다. 가포예요. 자,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 및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가 되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가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 자, 다문화 사회가 있네요. 다문화. 그래서 범죄학 관련된 얘기죠. 급진적 다문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래서 소수자들의 이제 권리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됐고, 두 번째 동화주의 있죠. 동화는 이제 뭐다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사건에 따를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공적인가, 외부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주의 됐고, 다음 세 번째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다는 측면에 접근한다. 됐고, 그다음에 다원주의가 있네요. 자,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해서 쭉 해가지고 격리주의가 대표적이다 했는데 다원이 아니고요. 바로 요게 뭐다 급하잖아요.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급진적. 그래서 다원이 아니다. 여러 개를 인정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9번 가보겠습니다. 남북교류 있네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에게 뭐란다? 신고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밖에 있건.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인데 밖에 있으니까 재외공간의 장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럼 뭡니까? 우리가 거짓이나 이렇게 부정 이 말 나왔잖아요. 그럼 필요적 취소 사유가 돼요. 자,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12일 전까지 신청서를 주다. 10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가보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니까 4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 일단 가보시면, 자, 1번부터, 자,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쭉 해서 이런 것도 아니한 사람이 있는데 출국을 뭐 한다? 금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내국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 상륙, 그 다음에 긴급 상륙 있죠? 자, 이런 것들 승무원 상륙 허가 기간은 각각 30일 이내, 난민 임시 상륙 허가 기간은 90일 이내에 다 있는데, 자, 일단 재난 상륙과 자, 뭐죠? 긴급 상륙. 여기까지가 30일입니다. 30이 되고, 그 다음에 승무원 상륙은 15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틀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죠. 승무원 상륙. 그러니까 배 잠깐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있다 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승무원 임시상륙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할 때는 지체 없이 쭉 해서 인계하게 돼 있다. 됐고,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뭐한다?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일단 2번 뭐 이런 숫자 같은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우리 경찰 승진 시험 대비 실무종합 모의고사 이제 세 번의 이제 모의고사 이제 어떤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잘 한번 풀어보시면서 자, 모르는 부분들은 꼭 책을 찾아보세요. 꼭 책을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자, 정리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승진 시험 강의 해설, 승진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